안녕하세요. HTC 뉴스캐치의 탑프로입니다. 5월 24일 토요일, 오늘도 거품없이 정직하게 오늘의 미국 뉴스를 스케치해드리겠습니다. 먼저 헤드라인입니다. 미국 이민법정에서 출석한 이민자들이 법정 밖에서 곧바로 체포되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엘살바도르 보호는 유지하면서 베네수엘라는 추방에 선택적 이민 보호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콜로라도주는 연방정부의 단속에 협조하지 않겠다며 이민자 보호 강화를 위한 새 법을 통과시켰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직원을 대거 해고하고 조직을 대폭 축소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원전 인허가를 18개월 내에 마치도록 하고 방사선 기준을 완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의 고관세 발언으로 미국 증시는 하락했고 원 달러 환율은 1365.71원으로 마감했습니다. 트럼프가 US 스틸과 니폰 스틸의 파트너십을 승인했지만 인수인지 투자인지는 불분명한 상황입니다. 트럼프의 관세로 가구 가격이 급등하며 소비자 체감 물가 상승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하버드 대학교가 외국인 유학생 입학 자격 박탈 조치에 맞서 트럼프 행정부를 상대로 두 번째 소송에 나섰습니다. 저텍, 자이젤 등 알레르기약 중단 후에 심각한 가려움증이 발생하자 FDA가 주의 경고를 내렸습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헤드라인이었습니다. 오늘도 뉴스캐치를 찾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첫 소식입니다. 요즘 미국 이민법정 주변이 심상치 않습니다. 정해진 날짜에 법원에 출석한 이민자들이 법정 밖에서 연행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는데요. 김윤범 리포터, 현장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네, 최근 트럼프 행정부의 지시에 따라 미 전역의 이민 법정에서 출석을 마친 이민자들이 곧바로 체포되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마치 법원이 미끼가 되어버린 듯한 모습인데요. 국토안보부는 이번 작전을 통해 추방 명령이 확정되었거나 검찰이 기소를 철회한 사람들을 법정 밖에서 대기하다가 연행하고 별도의 재판 없이 신속 추방 절차에 넘기고 있습니다. 이것은 심리 없이도 추방이 가능한 신속 추방 제도를 전국적으로 확대 적용한 조치입니다. 자발적으로 법정에 나와 절차를 따르던 사람들을 표적으로 삼는 것이라면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시민단체들과 이민 변호사들은 이를 기습체포 작전이라고 부르며 정당하게 절차에 따르는 이민자들을 함정에 빠뜨리는 비열한 정책이라 비판하고 있습니다. 이 조치는 헌법이 보장한 공정한 절차의 권리를 무력화한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시카고, 피닉스, 시애틀 등에서는 평상복을 입은 이민세관 단속국 요원들이 법정 안팎에서 대기하며 출석을 마친 이민자들의 이름을 불러 체포하는 장면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가족이 보는 앞에서 수갑이 채워지는 장면은 충격을 안겼고 법원에 대한 신뢰마저 흔들리고 있습니다. 법적으로도 굉장히 모호한 지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조치가 가능한 근거가 있습니까? 전직 이민 판사들조차도 이번 방식은 매우 이례적이라며 우려를 표했습니다. 다만 국토안보부는 이미 추방 결정이 내려진 사람에 대한 체포는 법적으로 가능하다는 입장이고 절차상 문제가 없다는 주장을 펴고 있습니다. 하지만 법조계와 시민사회는 이러한 방식이 결국 수천 명의 이민자들에게 출석하면 잡힌다는 공포를 심어주고 결과적으로는 재판을 포기하게 만드는 악순환을 부를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특히 변호인 없이 출석하는 이민자들은 더욱 취약한 상황입니다. HTC 뉴스캐치 김윤범이었습니다. 정당한 절차를 밟기 위해 법정에 나온 사람들을 체포하는 방식이라면 이는 단순한 이민 정책이 아니라 사법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일일 수 있겠습니다. 네, 김윤범 리포터 잘 들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엘살바도르를 캐나다만큼 안전하다면서 임시 보호를 유지했지만 베네수엘라 등 더 위험한 국가 출신 이민자 보호는 잇따라 취소하고 있습니다. 비판자들은 트럼프가 외교 동맹 여부에 따라 보호 정책을 결정한다며 이중잣대라고 지적합니다. 엘살바도르 부켈레 대통령은 미국과의 협상에서 추방자를 수용하는 조건으로 TPS 유지를 얻은 것으로 알려졌고 인도주의 보호가 정치적 거래 수단으로 전략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콜로라도주가 이민자 보호를 강화하는 새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주정부와 지방정부가 연방 이민 단속에 협조하지 않도록 하고 개인정보 제공과 구금 연장도 금지됩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에 반발해 소송을 제기했지만 주지사 폴리스는 공공안전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율적 이민 정책을 지키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치는 연방의 압박에 맞서 이민자 인권을 우선시하겠다는 콜로라도의 강한 메시지로 해석됩니다.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NSC 직원 수십 명이 전격 해고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새 안보보좌관 마르코 루비오 체제 아래 NSC 조직을 대폭 축소하고 기존 경력직과 정치 임명직들을 일괄 정리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NSC가 비대해졌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루비오는 실무 부처 중심의 정책 집행으로 전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NSC의 급격한 축소가 외교 안보 위기 대응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신규 원자로 인허가를 18개월 내 완료하도록 하고 방사선 기준도 완화하라는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소형 모듈 원자로 SMR 도입을 가속화해 데이터 센터와 군 기지에 활용하겠다는 구상입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원자력 규제 위의 독립성을 약화시키면 안전성과 신뢰가 흔들릴 수 있다며 우려를 표했습니다. 어제 미국 증시는 트럼프 대통령의 유럽과 해외 스마트폰에 대한 고관세 예고로 하락했습니다. S&P 500과 나스닥, 다우지수 모두 내렸고 애플 주가는 3% 급락하며 시장 불안을 반영했습니다. 이러한 발표로 S&P 500 지수는 0.7% 하락해 최근 7주 중에 가장 큰 주간 낙폭을 기록했고 다우지수는 0.6% 하락했습니다. 나스닥은 1% 하락했으며 소형주 중심의 러셀 2000 지수도 0.3% 떨어졌습니다. 특히 애플 주가는 트럼프의 발언 직후 3% 급락해 195.27달러로 마감했습니다. 같은 날 원달러 환율은 전날보다 16.52원 하락한 1365.71원에 마감됐습니다. 트럼프의 관세 발언 여파로 달러가 약세를 보이며 원화가 강세를 나타낸 것으로 분석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US 스틸과 일본 니폰 스틸 간의 계획된 파트너십을 공식 언급하며 양사 협력을 사실상 승인했습니다. 니폰은 2023년 약 149억 달러의 인수를 제안했지만 바이든 전 대통령은 안보 문제를 이유로 반대했으며 노조도 강하게 반발해왔습니다. 트럼프는 US 스틸은 미국에 남는다며 본사는 피츠버그에 유지된다고 강조했지만 노조 측은 여전히 일자리와 철강 산업의 장기적 영향에 우려를 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고율 관세 여파로 가구 가격이 빠르게 오르고 있습니다. 4월 기준 가구 침구류 가격은 전체 물가보다 7배 이상 상승했고 무역 전쟁 이후 처음으로 소비재 가격에 본격 반영되는 신호로 분석됩니다. 중국과 베트남산 가구에 부과된 40에서 60% 관세가 원인으로 일부 기업은 가격 인상을 예고하거나 생산지를 옮기고 있습니다. 소비자들은 앞으로 더 높은 가구 가격을 마주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하버드 대학교가 한 달도 안 돼 트럼프 행정부를 상대로 두 번째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번에는 외국인 유학생 입학 자격을 박탈당한 데 따른 조치인데요. 유미정 리포터, 어떤 배경이 있죠? 네, 이번 사안은 단순한 교육 행정 문제가 아니라 트럼프 대통령이 하버드를 정조준한 정치적 충돌의 연장선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하버드가 반유대주의를 방치하고 정치적 편향성을 조장했다며 학교 운영 전반에 대한 전면적인 수정을 요구해왔습니다. 하버드는 이를 거부했고 이에 따라 연방정부는 총 27억 달러가 넘는 자금 지원을 동결하고 외국인 유학생 입학 허가를 전격 취소했습니다.
하버드 측은 이를 불법적이고 부당한 보복 조치라고 강력 반발하며 법적 대응에 나선 겁니다. 그런데 왜 유독 하버드를 겨냥한 걸까요? 하버드는 최근 반이스라엘 시위와 학내 정치적 표현이 활발했던 대표적인 대학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미국 내 반미 친테러 분위기의 온상으로 지목하며 학문의 자유가 아닌 이념적 선동이라며 연일 공격해왔습니다. 특히 정치적 실체라면 면세 혜택도 박탈해야 한다며 IRS에 세금 면제 취소도 요청한 상태입니다. HTC 뉴스캐치 유미정이었습니다. 정치적 보복이냐, 교육 개혁이냐를 두고 논란이 이어지겠군요. 유미정 리포터 잘 들었습니다. 봄철 알레르기 약으로 널리 사용되는 Zyrtec, 사이잘 등에서 약 복용 중단 후에 극심한 가려움증을 유발하는 부작용 사례가 보고돼 FDA가 경고에 나섰습니다. 세트리진과 레보세트리진 성분을 장기간 복용한 후 끊을 때 소양증이라는 급성 가려움증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2017년부터 2023년까지 최소 200건 이상이 보고됐고 일부는 응급처치가 필요할 정도로 심각했습니다. FDA는 현재 해당 약들의 복약 정보에 경고 문구를 추가하는 절차를 진행 중입니다. 헬렌 켈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고개를 숙이지 마십시오. 세상을 똑바로 정면으로 바라보십시오. 여러분의 시선을 앞으로 고정하는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뉴스캐치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진행의 탑프로였습니다.